6월의 우리 정세, 정치판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이준석 당대표 내쫓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대선 때부터 이준석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던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는 이준석 없이는 안 된다. 이준석이 있어야만 하고 이준석이 지방선거 밟고 2027년 대선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깜이냐 이거는 떠나서 그래 6월 1일이 지나고 사실 지선은 대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럭저럭 체면 유지를 한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던 그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별로 이익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다. 이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선이었습니다. 그래 지선 이후에 이준석을 잡겠다 하면서 아스팔트가 총동원을 했습니다. 이 아스팔트는 오래전부터 이준석 공격을 틈만 나면 계속 했었고 그 관계는 그다지 나아지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준석 쫓아내자 하는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 신혜식 그리고 거의 대부분 윤석열을 지지한다 하는 편까지 뭐 이게 친윤이든 친박이든 상관없이 이준석을 쫓아내자 하는 데에는 뜻이 하나다. 이 아스팔트는 지금 이준석 몰아내기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현실 정치권이 어떤가? 정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위하여 이준석과 싸워주는 것이 그게 윤석열이 기뻐할 일인가? 그 부분을 봐야 하겠죠.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뭐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직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경원 갑자기 조용하던 사람이 내가 선거를 그렇게 도왔는데 나는 취임식에도 초청을 못 받았다. 이러니까 윤석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경원한테 자리 하나 안 줬다고 섭섭해하는데 자리 주려고 해도 줄 게 없다. 거의 노골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윤석열을 위해서 잘못이 있어도 덮어줄 거라고 믿었던 권성동, 장제원 이런 쪽에서 잘못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윤석열과 이들 우선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윤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이야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인데 이들이 윤석열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특히 이제 나와 있기는 페이스북에 이걸 쓴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또 기타 다른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이들이 과연 윤핵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윤핵관이라면 페이스북에 쓰거나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밖에 보이지 않게.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혹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는 선이 좀 이제 그 전화를 쓰지 않고 다른 전화 쓴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뭔가 바뀌고 있구나 싶었죠. 물론 이때만 해도 바로 그 하루 이틀 사이인데 이때만 해도 이들의 이야기, 이들의 그 지적 혹은 뭐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하는 말이 즉각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잡혔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바꾼 결과가 나아졌다고 하기보다는 충고나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밖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봅시다. 이준석 대표는 무슨 수사를 받는다? 아니면은 그 지지층에서 그 대중이 이준석을 성토한다. 이제 이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는데 6월 3일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아주 자신 있게 당대표 임기 채운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를 바꾸고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또는 지금 당장 당대표를 바꾸면 그러면은 보궐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몇 달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가 하면 그는 궁지에 몰리면 바닥에 이마를 받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타입이죠. 이미 나와 있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위기다 싶었는데 바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한번 봅시다. 지난 그 경선 기간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소위 싸가지 없는 태도를 많이 보였죠. 그러면은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의 등 뒤에 배후에 힘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의 힘은 물론 그 원천적인 힘은 놔두고 그때의 힘은 국민의힘이 분명하죠. 국민의힘이 그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갈 때 이준석의 배후에 있는 힘은 무엇일까? 뭐 이거는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뒤에 소위 뒤를 봐줄 어떤 힘이 있기만 하면 아무에게나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치고 짓밟는 뭐 그런 소위 그 칼잡이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전공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죠. 이준석 대표는 뒤에서 봐주는 사람만 있으면 홍준표도 쳐버립니다. 이번에 또 정진석 의원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끝까지 내리밟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하지 않는 코흘리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안 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무성 씨, 유승민 씨. 이 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안 친다. 아니,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는 뭐 좀 그렇게 했다고도 하는데 절대 안 치는 사람이 김무성 씨다. 뭐 이거는 이게 언제 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의 배후 그 힘이 무엇인가? 지금 아스팔트에서는 윤석열에 대항하는 이준석 저걸 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준석을 공격하는 아스팔트 사람들이 대부분 윤석열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준석은 힘이 펄펄한 거죠. 왜 그런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갈 때 이준석이 이야기하죠. 이거 대통령실하고 얘기 안 하고는 못 간다. 맞습니다. 리마연에서 방송했죠.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와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준석을 만나고 그날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갑니다. 또 젤렌스키도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거 가지고 더구나 이준석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갈 수 있게 이미 다 사전에 다 돼 있었던 거다. 이거 윤석열이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준석 대표가 가서 젤렌스키와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약속을 하고 오게 되면 이준석을 꼬리 자르기로 해서 이래저래 치우려고 했나 이렇게도 봤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고 이런 일을 꾸민다는 것은 그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어떤 절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간 게 아니고 그냥 이준석 최측근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준석이 자기 가까운 사람하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윤석열이 자기 가까운 사람하고 무슨 행동을 하듯이 태영호 의원도 거기 들어 있었죠. 그게 좀 문제가 되기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보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그런데 자, 국내 정치계의 권력 투쟁이다 소리도 좀 나오고 있죠. 그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봅시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과 멀어지고 있다. 이거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까 윤핵관을 쳐낸다고 단순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정치 초짜에다가 그 상식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은 윤석열을 도구로만 쓰려고 하는 지금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친문 좌파들 그들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윤석열은 우파인 척, 우파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데 그걸 밀어주는 거는 윤핵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윤핵관과 윤석열이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버렸는가? 윤핵관이 버렸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이번에 봅시다. 너무나 검사 위주의 그 인사를 한다. 그런데 검사 위주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했다 하면 검사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냥 바보 모질이 짓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조용히 보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한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치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소소한 작은 이익을 저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 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더 뭐 쓸 검사 인재도 없고 그래 이제 더는 안 할 거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너무 좀 치중된 감이 있다 하면서 그 민심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 필요하면 앞으로도 더 쓰는 거지 이렇게 바로 권성동을 밟아 뭉갠 겁니다.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의 말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을 밟아 뭉갰다. 이게 이제 언론을 탄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초짜고 김건희 여사의 그 시야가 역시 그냥 좁고 발밑만 보고 이래서 뭐 이렇게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아주 그냥 그 활기 넘치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을 볼 거 없이 무시하고 또 사람을 남들 앞에 망신을 주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젤렌스키가 준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정진석의 뒤통수를 후려 까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것도 그 자살 행위입니다. 뭐 자기 딴에는 힘을 쓰는 것 같아도 어떻든 돌아오면서 계속 정진석 의원을 아주 엉망으로 저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이들은 버린 세력이다. 이런 걸 이준석이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하죠. 지금 아스팔트는 과거 시점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용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과 윤석열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지금의 이 판도가 읽히는 겁니다. 이준석 돌아오는 이때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수밖에 없다. 나토 정상회의도 가야 되고 이렇게 뭔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면서 속으로는 무기 지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패착이죠. 미국도 원한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미국이야 한국이 몸바쳐서 하겠다는데 왜 말리겠습니까?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나라한테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뭐 그쪽에 한 지방이 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거야 끌어내려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이 성의를 보였네. 내가 원하는 최대한은 아니지만 사실은 최소한을 주고 마무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무기 지원을 이제 와서 덥석 물었다. 그리고 우리 안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이 손 잡았다 하는 쪽에는 신빙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그러면
아스팔트는 뭐 하는 짓인가? 이준석과 윤석열이 손 잡았는데 윤석열을 위해서 이준석 치겠다고 그거 돈 대줘 가면서 시위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은 후원하고 통째로 다들 이준석이 그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그래서 그렇구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판도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지만 이 정당이 몇십 년 내려오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노하우가 착착 쌓여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지 않는다. 저거 망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경계의 이야기지 실제로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흩어진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보수의 원뿌리는 보수 정당이죠. 그래서 뿌리는 삭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에 와서 완전히 지금 퍼렇게 이제 뭐 호남 정당이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늘을 가리는 나무도 단 하나의 한 줄기의 뿌리로 시작이 돼 있고 그 뿌리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의 이 움직임 이거는 기존 국민의힘이 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싹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하나의 뿌리에서 무성하게 자란 가지 몸통이 이제 둘로 갈라지면서 밑에 뿌리에서 새 가지가 솟아나고 기존에 썩어버린 몸통을 베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그대로 그 뜻 그대로의 보수 정당이 자라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좀 먼 희망 사항입니다. 일단 보이는 모습은 기존 국민의힘이 보수로 뭉치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비판을 하고 나섰다가 또 다시 그래도 윤석열한테 호의적인 이야기를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아주 특이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인재 씨입니다. 이인재 씨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시점이 이준석과 윤석열이 대립하고 있는 시점보다 좀 이후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또 기타 정치 경력이 대단한 국민의힘 사람들 그 다음에 나경원, 이인재 그들이 이쪽 팀에 있다. 그럼 저쪽 팀에 이준석과 윤석열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광경을 보면서 결국 이준석과 윤석열이 한 팀이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오히려 우리로서는 좀 희망이 커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점에서 김무성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오십시오. 김무성 씨가 지금 뒤에서 잡고 있는 인맥이 나라 망하는 쪽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이 망하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